시작합시다. 그냥 하나 그냥 있었던 일 얘기하고 싶은데 뭐지? 밑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장례식 끝나고 올라와서 아무튼 처음 시작부터 좀 약간 언니랑 삐걱삐걱 했는데 갔다 온 날 그날 좀 약간 싸운 게 그날 택시를 타고 집까지 왔어요. 근데 택시를 타고 그날 비가 왔거든요. 근데 제가 택시에서 제일 먼저 내리는데 비가 막 오는데 우산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막 우산이 없어서 막 저는 막 뛰어갔거든요. 근데 언니가 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제일 늦게 내렸어요. 근데 언니가 카드로 결제하는 거 봤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는 막 뛰어갔단 말이에요, 집까지. 근데 그래서 집까지 가서 엘리베이터가 있길래 엘리베이터 타고 저는 이렇게 기다리려고 하다가 엘리베이터가 몇 초만 지나도 사람들이 누르면 사용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다른 사람이 제가 쓰고 나서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 배려해가지고 저 먼저 올라가겠다 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언니랑 엄마랑 동생이 이제 저 다음에 집에 왔는데 한 몇 분 뒤에 왔는데 와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너는 왜 너밖에 생각을 못하냐,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엄청 죄인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랑 둘이 탄 게 아니라 다 같이 탄 건데? 아니요. 저만 타고 먼저 올라가고 저는. 아니 그게 아니라 택시를? 네. 그럼 다른 엄마랑 동생? 언니랑 동생. 동생은 어디 있었는데요, 그럼? 언니가 제일 늦게 내렸다. 동생 저 다음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동생은 어디 있냐고? 동생은 엄마랑 같이 내렸죠. 내 말은 언니가 제일 늦게 내렸다면서요. 네. 그럼 엄마랑 동생은 어디서 언니를 기다려서 같이 올라온 거냐고? 밖에서 택시 기다려. 4명이서 같이 택시를 탔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근데 비가 와서 혼자만 먼저 앞까지 뛰어갔던 빗방울 거예요? 너무 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또 저 다음에 쓸 수도 있으니까 저는 다른 사람 배려해서 갔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만 먼저 올라가고 언니랑 동생이랑 이렇게 나중에 올라왔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냐면서 그러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 얘기를 너밖에 했어요? 가족들한테도 왜 안 기다렸냐고 했는데. 네, 다른 사람이 엘리베이터 쓸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아니 너는 왜 다른 사람이 배려를 안 하면서 너밖에 생각 안 해, 이렇게 계속 엄청 비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엄청 비난하는데 엄마도 그건 네가 잘못했다면서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좀 울었거든요. 울고 나서 좀 가족들이 너무 세상 잘못한 사람처럼 비난을 해서 좀 울었는데 울고 있는데 엄마가 제가 울고 있는 방에 잠깐 뭘 가지고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하시는 말이 너는 울 것도 셌다 이러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저 그 말에 진짜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더 펑펑 막 서러워서 막 소리내서 울었어요, 그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제가 잘못한 건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 배려한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비난받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잘못한 거면은 제가 진짜 그게 이기적인 행동이었으면 저는 다른 분들 생각을 듣고 그게 만약에 고쳐야 될 거면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치고 싶거든요.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잘못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솔직히 이해는 안 돼요.
가족들도 생각 안 하는데 가족들보다 딴 사람들을 더 배려한다라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먼저 타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게 왠지 변명청으로만 들려요. 저는 그냥 가족들하고 같이 가기가 좀 불편해서 그냥 계속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냥 가족들하고 있기 좀 불편하니까 그냥 먼저 들어갔고, 에이, 또 괜히 또 기다려 같이 타고 올라가도 뭐 별거 없고 그냥 기분만 계속 불편할 것 같으니까 먼저 올라갔는데, 나중에서 왠지 이런저런 이유를 찾는 것 같아갖고 또 좀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느끼는 건 그랬어요. 뭐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기적이라도 생각하지 않고, 가족 입장에서는 충분히 물끌림 되게 미울 것 같아요. 아니, 제일 가까운 가족도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요?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동생이나 누나거나 어머니 입장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마 그 얘기를 하셨을 때도 우셨다고 했는데, 아마 어머니나 그분이 속상한 마음에, 잘못했다라는 말은 저는 전혀 공감하지 않지만 속상해서 더 좀 싫은 소리를 하셨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가족도 모르고 저 혼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 어떤 감정이에요? 자책하는 거. 그럼 파라님 얘기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같다는 거? 동의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가족들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해봐요. 무슨 마음이야? 아니 뭐 자책해서 온다면서 근데 동의는 안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도 있고 일단 둘 중에 하나만 해봐요. 하나. 억울한 마음이 들면 사람님한테 좀 빠져기도 하고. 근데 억울한 건 억울한데 그게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 의견은 안 궁금해요? 다른 분들 의견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인 걸로 저도 생각해요. 다수 의견이면은 물결림은 거기에 따를 거예요. 그게 맞다 생각해요. 저는 다수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결림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지. 뭐 누가 뭐 여기서 뭐 옳다 그르다 뭐 다수결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않아요. 뭐 만약 제가 물결림이라면 저는 물결림 같이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선 거기 기다린다 그래서 언니랑 엄마가 비를 덜 맞는 건 아니잖아요. 아 제가 그리고 안 기다렸던 게 제가 조금 기다렸는데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라도 드맞아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고 다른 사람 엘리베이터 언제 사용할지 모르는데 저는 그래서 그냥 갔던. 그렇죠. 엘리베이터도 내가 기다리든 들기다든 어차피 엘리베이터는 올라갔다 내렸다는 거고 그 차에 같이 탄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고 없고가 배려라는 거랑 크게 관계는 없는 일이거든. 내가 있든 없든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를 움직이고 비는 비대로 내리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내가 우산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엘리베이터를 계속 잡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라도 덜 맞고 저라도 그 합리적으로 나라도 좀 덜 맞고 가서 먼저 가서 물이라도 좀 끓이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배려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먼저 가가지고 문이라도 열어놓고 방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놓고 물이라도 좀 끓이고 수건이라도 좀 꺼내서 좀 닦을 수 있게 해주고 그게 더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물결님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엄마가 그걸 서운하게 여길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뭐 저라면은 안 서운했겠지만 엄마는 그게 좀 같이 맞아야지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엄마나 언니들은. 아 진짜 그 별배님 물결님 어머니였으면은 네, 저는 그런 않았을 거죠. 것 같아요. 서운하지 않아요.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덜 맞는 게 낫죠. 왜 같이 맞아야 돼요, 거기 비를? 그게 더 이상하지 저도 않아요? 그 얘기 했어요. 저도 그 얘기 언니한테 왜 같이 맞아야 돼? 그게 배려예요? 그거 아니 비 언니가 맞으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굳이 엘리베이터를 탈 필요 없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비를 안 맞는 거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택시를 있지만 타고 네. 택시 타고 같이 왔다라고 하는 거 그전까지 뭐를 같이 하다가 함께 하다가 집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전까지 같이 뭘 하다가 혼자서 들어가 본다는 게 혼자서 들어가 버린다는 게 저는 아니 비가 오는 상황이었잖아요. 비가 아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에서 집에 먼저 올라가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는데 먼저 들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를 함께 하다가 혼자 가버린 거예요. 아니 어차피 집에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고가 크게 뭐 그렇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어차피 누군가 들어가서 문을 영향을 열고 미치고 해야 안 되는 미치고가 건데. 아니라 네. 그분들 입장에서 기분 나쁘다라는 거죠. 뭔가를 그전까지 계속 함께 그러니까 하다가 나쁠 먼저 수도 들어가 있을 것 버렸으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기분 나쁠 수도 전 당연히 기분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기분이 저는 안 나쁘다고 하시니까 네. 저는 그게 좀 저는 만약 제가 그 입장이었으면은 만약 춥고 몸이 으슬으슬했으면 저는 그냥 들어가서 내 몸 먼저 추스릴 거예요. 그리고 막 화내면 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랬어. 저는 그럴 거예요. 내가 감기 걸릴 것 같은데 거기서 비를 맞고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 춥고 오돌오돌 떨고 있느니 좀 먼저 들어가서 좀 내 옷이라도 먼저 갈아입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이기적이고 나쁜 행동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전 제가 나쁘다고 그러지도 않았고 이기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그렇게 안 춥고 비를 맞아도 뭐 괜찮을 정도의 비였으면은 저는 그냥 기다릴 수도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릴 수도 있고 식구들 같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날 내 컨디션이 나 너무 피곤했어. 정말로 다리도 너무 아프고 몸도 너무 힘들고 비도 내리고 컨디션도 안 좋아. 그러면은 저는 그냥 올라갔을 것 같아요. 저 언니랑 싸워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 빗방울을 맞고 있는 게 그럼 언니는 나를 배려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길 바라는 것도 언니는 나를 배려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거. 아까 제가 그 배려라는 단어를 쓴 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다른 생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쓰는데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먼저 올라갔다고 해서 거기서 배려를 했던 거죠. 기다리는 게 배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가족들을 배려라고 생각하죠. 저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족들을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이 무언가를 함께 하다가 다 같이 집에 들어가는 게 저는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걸 가족들을 배려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얘기 좀 해봐요. 아니 뭐 높으신 분 같아. 뭐 이렇게 한마디 해보시죠. 이래야 얘기 좀 하고. 정확히 사건이 어떻게 된지 몰라가지고. 근데 물어볼 수 있잖아. 어떤 것부터 이해가 안 돼? 물어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아까 들어왔을 때 물결님이 부모님이 물결님한테 너무 배려가 없냐고 거기서 화를 냈다고 물으셨다는 것부터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이게 어떻게 된지 혹시 아셨을까요? 혹시 대신에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이제 그 할머니 돌아가신 거기 갔다가 지방 갔다가 같이 중간에 집에 가는 길에 택시를 네 가족이 탔대요. 언니랑 동생이랑 물결이랑 엄마랑. 근데 비가 막 왔대요. 근데 언니가 이제
택시비를 지불하기 위해서 제일 늦게 내리고 물결님이 먼저 내리고 이제 그랬나 봐요. 근데 비가 막 오니까 물결님은 거기 안 있고 이제 건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언니랑 동생은 아니 동생이랑 엄마는 언니 계산하는 택시비를 계산하는 언니를 기다리고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대요. 근데 올라와가지고 화를 냈대 물결님한테. 너는 왜 기다리지도 않고 이렇게 너 먼저 올라가냐, 배려심이 없다. 그래가지고 물결님이 굉장히 속상해서 많이 우셔. 저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먼저 올라간 게 저는 엘리베이터가 이게 거의 막 초단위로도 막 그러니까 뭐지? 제가 사용하고 있을 때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버튼을 누를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서 다른 층에서.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까봐 아 이거 다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되니까 배려해야겠다. 가족들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 기다렸는데 안 오길래 먼저 올라가야겠다. 올라가고 다른 사람이 엘리베이터 쓰게 해야겠다. 그래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가족들은 너는 왜 다른 사람 가족들 배려를 안 해? 왜 너밖에 생각 안 해? 이렇게 하면서 막 따졌어요. 저는 그냥 당연히 솔직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먼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까 또 집에 들어와서 물결님한테 가족분들이 약간 그냥 속상하게 말했다는 게 되게 아니 도마비님 같으면 물결님처럼 올라갈 거예요? 저요? 지금 이제 파라님은 나 같으면은 기다리겠다. 건물 안에서라도. 그리고 예미님은 나는 올라간다. 근데 이제 동아뱀님은 전 아무래도 기다렸을 것 같아요. 기다렸을 것 같은데 물결님한테 올라가는 게 이해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그 올라갔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당연히 이유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이제 도마뱀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건지를 얘기해 주는 게 물결님한테 더 진짜로 와닿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가요? 그게 엘리베이터가 딱 1층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딱 도착했을 때 1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꾸 올라가야겠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 저는? 뭔 얘기를 해주고 있는 좀 제발 좀 높으신 분들처럼 좀 얘기 좀 해줘서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야죠. 저는 아까 저는 파랑님 이야기 할 때 좀 공감 갔던 게 혹시 좀 가족이 불편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 제 여동생이나 엄마나 그랬으면은 같이 가려고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좀 만약에 그냥 좀 불편한 친구나 뭔가 그랬으면은 그냥 저도 먼저 올라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때 그런 가족 간의 뭔가 그런 마음이 조금 그런 게 영향이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겼었고 그리고 사실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그게 막 잘못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왜 엄마랑 동생들이 화까지 냈을까라는 게 조금 저는 그거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혹시 뭐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고 혹시 가족들이 그런 부분에서 서운하거나 그런 게 있어서 그랬을까 싶어서 그냥 그 단순한 그때 그 상황만이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물결님이 엄마나 동생, 언니 이렇게 뭔가 심적인 거리감이 있어서 그런 걸까? 그런 생각이 좀 떠올랐어요.
솔직히 불편하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계속 눈물이 났고 좀 심하게 울었던 거는 엄마가 그렇게 너는 별것도 아닌데 운다고 그렇게 하니까 계속 예전에도 계속 내 편 아무도 안 들어주고 그랬다는 생각은 많이 그때 들었던 되게 것 외로웠을 것 같아요. 같아요. 또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렸을 때 그냥 당하기만 했는데 크고는 좀 약간 상황을 생각하니까 그 높으신 분 또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그리고 언니가 그걸 먼저 나한테 말하고 그냥 화를 냈거든요. 언니랑 거의 저랑 싸우는 상황이었는데 엄청 논쟁을 했는데 거기서 엄마가 그렇게 언니 편을 든다는 게 너무 불쌍하고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저는 엄마가 돼서 어떻게 그런 말 하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뭘 하셨어요? 그냥 너무 싫었어. 비슷한 상황이 반복이 돼 왔었던 거죠. 지금 무슨 마음이에요? 감정이? 슬퍼요? 하나요? 슬프고 제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했어. 그때 얘기 좀 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얘기를 듣고 나니까 물결님한테 좀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은 그렇게 억울하고 괴롭고 한 거면은 그때 당시에 만약에 저 같으면은 엄청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알아서 오라고 뭐 하든 뭐 화를 내고 대들고 뭐 싸우면은 상대방도 결국에 뭐라고 안 하는데 그걸 계속 본인이 안고서 그냥 힘들어만 하니까. 아니요, 저 싸웠어요. 그런데도 지금 슬프고 뭐 혼자인 것 같고 괴롭고 그런 거죠. 그 사람들 반응이 별로인 것 같아요. 싸웠는데 결국 그쪽이 저를 누르는 거니까. 왜 눌렸어요? 본인의 감정을 표현한 거잖아. 안 받아들여지니까요. 어떻게 해야 받아들여지는 거야? 제가 잘못했다고 계속 그러니까요. 끝까지 그냥 네가 잘못했다고. 받아들여준 거면은 이해를 하는 거겠죠. 아, 네가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근데 물결님도 안 그랬잖아. 누구도 안 그랬잖아요. 물결님은 아유 언니 내가 먼저 와서 섭섭했구나.
이 얘기 듣고 싶어서 근데 본인도 안 했죠. 따진가요? 잘잘못 따지니까 서로 그렇게 기분만 상하는 거예요. 만약에 언니가 야 너 지금 먼저 올라가 섭섭하다 야 좀 기다려주지 1층에서 응? 이렇게 얘기했다면 응? 좀 달랐을 텐데 그쵸? 그래서 그 생각했어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섭섭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가족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밖에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는데 아니 했냐고 거기서 엄마나 언니나 동생이 섭섭하다는 감정을 읽어줬냐고요. 진짜 이해가 안 되면 비난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는데 섭섭하니까 비난하는 거야. 진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비난을 좀 묻겠지. 아니, 왜 올라갔어? 그쵸? 왜 올라갔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얄미운 거지. 섭섭한 거고. 근데 섭섭함을 표현하지 않고 비난으로 그러니까 물결림도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쪽에서 먼저 섭섭하다고 얘기 안 하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그렇게 저만 그렇게 얘기해. 오케이 잘했어. 그래 누가 한 대 후려 갈기면 2배로 갚아줘요.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은 남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은 본인은 계속 그렇게만 반응할 거예요. 계속 앞으로도 그럴 텐데.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할 텐데. 근데 계속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 왜 내 그 감정으로 얘기 안 했다, 왜 비난만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혼자 그냥 괴롭고 울고 그냥 그렇게만 계속 그럴 거야? 남들이 안 바뀌면은? 지금 그 바라님이 왜 이러는 것 같아요? 따져봐요. 사람 얘기할 때 눈 좀 마주치고 모르겠으면 물어봐.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러냐고. 나 비난하고 싶은 거냐고. 아니면 나 좀 봐요. 혹시 내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 지내면 힘들까봐 걱정되고 속상해서 그런 거냐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뭘 알아? 물어봐요. 알더라도 물어봐. 여기서 안 물어보고 잠깐만 안다고 혼자 생각하니까 가족끼리 가서 물어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어떤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되게 보고 있으면 속상해요. 왜 속상하냐면은 계속 그렇게 본인만 힘들어하고 그걸 제대로 표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반복될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속상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족들이 제가 그렇게 표현해도 어쩔래? 모르겠어요. 아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속상해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또 딴 얘기를 하고 있잖아. 속상한 데는 어때요? 속상하다는데. 그래서 되게 고마웠어요. 저를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엄마랑 동생이나 가족은 섭섭해서 그런 감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을 짓밟고 싶어서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본 남도 본인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비난이 아니라 속상해서 하는 말인데 본인이 엄마 나 속상해서 그래? 언니 내가 먼저 와서 좀 당황하고 속상했어? 이렇게 말한다고 언니가 야 그래 너 진짜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 않고 야 네가 잘못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언니가 속상해서 저렇구나라고 해서 생각하고 확인하잖아요. 그럼 본인은 본인이 싫어하는 엄마 모습처럼 되지는 않아요.
근데 본인이 그쪽에서 비난한다고 맞받아쳐서 비난하고 잘잘못 따지잖아요. 본인이 부모 되면 다를 것 같아? 섭섭한 거야. 섭섭하지. 나 같아도 섭섭하겠네. 아니 비 안 오는데 저기 가서 기다려주면서 빨리 와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해주기를 언니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건 잘잘못을 잠깐만 따지지 마요. 물때님 지금 바라님이 원성 높여서 얘기한 것도 비난한 게 아니잖아. 너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럼 얼마나 힘들겠냐. 무슨 생각이야? 근데 엄마가 그 소리도 했거든요. 네가 나중에 어디 가서도 이럴까봐 가라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얘기했어요? 별로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공격하는 걸로 계속 들렸고, 문제는 그게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짓을 할까도 이렇게 생각해서 막 말하는 거라 해도 너무 저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 같고, 너무 제 힘처럼 안 그래요. 진짜 제가 세상에 제일 잘못하면 저는 제일 나쁜 애처럼. 무슨 생각이야? 제가 그때 밴드에 올린 그 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짓밟으려고 그렇게 제가 올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밴드에 그때 제가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라, 그 얘기가 짓밟으려고 하는 얘기 같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되게 화내시던데 댓글로. 근데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게 화가 나니까 어이가 없는 거. 제가 말한 거 잘못 받아들으셨잖아요. 내가 잘못 받아들였어. 네. 뭐 어떻게 잘못 받아들였어? 그때 물결님은 어쨌든 하늘님 짓밟고 싶었어요? 아니, 짓밟고 싶은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억울했어요. 어이가 없는데 외국에서 받아들이고. 물결님 거의 그 감정이에요. 사람들은 저 사람을 짓밟으려고 비난하거나 화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자기가 억울하고 내가 속상하니까 그렇게 감정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무관하게 짓밟으려는 사람들 있긴 하지. 좀 적어. 물결이 짓밟아서 뭐 하겠어, 가족들이. 본인 짓밟는다고 뭐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아니, 회사에서 내 동료가 내 경쟁자인데 내가 얘를 짓밟아야 이 사업까지 내가 다 갖고 와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 그럼 그때는 감정 없이 짓밟겠지. 나 좀 가봐요. 내 얘기 이해가 돼요? 이해는 되는데 딴 생각이 있어요. 아니, 가족들이 그러는 건 다 자기가 섭섭해서 그러는 거야. 짓밟긴 뭘 짓밟니? 그래서 엄마나 언니가 늘 비난만 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물결님 그동안 살아온 과정에서 당연히 그런 패턴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물결님이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억울한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본인도 엄마나 언니한테 지지 않으려고 똑같이 비난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서로 비난하고 자기 방어하고. 어때요? 그렇게 비난하는데 비난하는 말이 오간 상황에서 나 혼자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나 혼자 따뜻한 사람. 뭔 놈이 따뜻한 사람이야. 정확한 사람이지, 이 사람아.
다들 구정물에 손 담간다고 본인도 같이 구정물에 빠질 거예요? 따뜻한 말이잖아요. 그게 무슨 따뜻한 말이야. 예쁘죠 그거예요. 아니 이렇게 묻는 거지. 아니 지금 나 그렇게 하는데 비난하는 게 나 짓밟고 싶어서 그래? 아니면 섭섭하고 황당하고 짜증나서 그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게 뭐 따뜻한 말이야. 정확하게 그 사람 마음을 물어보는 거죠. 그 말 말고 이렇게 말했어야 된다면서. 아 내가 먼저 올라서 속상했구나 이렇게 말했어야 된다면서. 그게 왜 따뜻한 말이야?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데 나도 있잖아. 본인 마음도 말하라고. 되게 섭섭했구나. 근데 나 좀 춥고 그래서 좀 빨리 좀 올라오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따뜻한 말은? 그건 따뜻한 말 아니에요. 저희 가족 성향이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언니가 되고 그런 엄마가 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근데 본인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보라고. 아니 바람님 마음은 뭐 걱정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알아주면서 근데 만약에 바람이 친오빠였어 봐 어떨 것 같아요? 얘가 날 짓밟으려고 이러는구나 이러지 않았을까? 그게 뭐지? 그 엄마가 저를 미워한다고 간 적이 많았고 언니는 저한테 살짝 열등감 느끼는 것 같아요. 저를 짓밟지는 그러는 게 같아서. 그럴 수 있어요. 물결님은 그 속상했구나라고 말을 먼저 하는 게 힘든 거잖아요. 뭔가 내가 지는 것 같고, 그렇죠. 되게 어색해요. 되게 막 다른 사람 같아요. 그런 말 하면 얘가 왜 이러지 이러고. 그 전에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반응할 것 같아서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렇게 나는 할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 적은 있어요? 딱 한 번 있어요. 이거 집단하고 나서 엄마랑 조금 말다툼이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엄마 내가 속상하고 내 감정이 속상하다고 그랬는데 엄마는 끝까지 잘 잘못을 따지셨지만 그때는 그렇게 이상하게 안 봤어요. 아니 본인은 본인 감정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엄마 지금 나 짓밟고 싶어? 엄마 지금 속상해서 그래?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잖아. 나 속상하다고. 거기서 아이메시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변명으로 들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니만 속상해 나도 속상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제 속상한 걸 말하고 다른 사람 감정. 그럼 그 사람 감정을 물어봐야죠. 왜 지금 나한테 그렇게 비난하냐? 내가 죽었으면 좋겠냐? 내가 이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냐? 아니면 나한테 섭섭하고 속상해서 그러냐? 누가 먼저 물어봐줘요. 어떤 마음인지. 근데 그렇게는 안 해본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안 해봤대. 근데 진짜 비난이 오가는 상황에서 그런 말 하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자동반사적으로 나도 당하기 싫으니까 세게 말할 수밖에 없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를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연습하자고. 그니까요. 저는 근데 안 그러면 진짜 계속 그 외롭고 맨날 우는 게 반복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으면 언니처럼 비난해줘요. 아니, 너 여기서 뭐 나쁜 역할은 다 지키고 본인은 되게 위로해주는 역할만 하려고 그래. 양육 때.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마음이 어때요? 많이 괜찮아졌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걸 알아서 다시 그다음에 여기서 정말 미친듯이 화내고 가족처럼 싸우고
그래야 연습이 되지. 물결님도 여기서 너무 좀 잘 지내려고 그래. 물결님한테 더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 근데 저도 물결님이랑 비슷한 게 그렇게 서로가 비난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것 때문에 속상하구나라는 걸 인지하더라도 먼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저도 뭔가 지고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물어봐 주는 건 좀 다르지 않아? 어떤 마음이냐? 그거는 좀 그러니까 너 속상하구나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느낌도 쓰는데 정확하게 상대방 의중을 파악해야 만약에 내가 이기려고 하더라도 정확히 파악해야 이길 수 있잖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걸 말씀하시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근데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왠지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왜요? 너무 왜 그래? 라는 게 인정하는 거야. 너 어떤 마음이야? 너 지금 나한테 왜 그렇게 지랄해? 그냥 상대방이 이런 반응을 했을 때 처음에 화가 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상대방이 내가 이래서 이랬다고 이해가 되면은 네가 그러면 이게 속상해서 이랬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아니, 말을 왜 하는 게 얘기해봐요. 아니 좀 이상한 게 중간에 그러니까 일단 물어봤잖아요. 너 왜 그래? 라고 물어봤잖아, 맞지? 근데 그래서 뭐 어떻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구나지 거기다 대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왜 그래? 왜 자꾸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자기 얘기를 했어. 그럼 다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그게? 왜 상대방이 뭔가 자기 얘기를 하면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로 생각을 하는 그 거야?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말이잖아, 방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네가 속상했구나 이 말이 나는 상대방의 속상한 그 상황을 이해했다는 뜻인데 다른 그 상대방은 나를 그러니까 나의 속상함을 안 알아줬으니까 내가 먼저 알았으니까 내가 먼저 인정했으니까 내가 지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친구가 나 때문에 속상하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속상했구나 라는 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상대방은 모를까? 네가 이런 말 해서 내가 속상한데 제가 먼저 그 얘기를 꺼내기가 지고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거니까 이 친구도 나 때문에 속상한 것 같은데 나도 너 때문에 속상해 라는 걸 서로 말싸움을 하면서 충분히 확인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먼저 꺼내기가 지고 들어간 것 같아갖고 얘기를 꺼내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갖고 아까 물결님이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게 지고 들어간 것 같아갖고 꺼내기 힘드냐고 그 얘기 했던 거고 같고 전 되게 공감이 갔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뭔가 먼저 그게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보다는 먼저 그러니까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지는 거 이건 예전에 제가 또 질문했었는데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갖고 또 뭔가 지고 들어가는 것 같아갖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좀 먼저 얘기하기가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상대방도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내가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게 상대방한테 지는 것 같아요. 그냥 상대방 네가 먼저 얘기해주면 안 되네? 내가 꼭 먼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거였잖아요. 상대방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아까도 그 물결님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따뜻한 표현을 하는 게 상대방은 그래서 비난만 하는데 왜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줘야 되냐, 포용해줘야 돼, 이런 말이 전 되게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비난하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 맞다, 이 친구가 이게 속상했구나. 근데 그 상황에 갔으면 서로 막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먼저 그런 얘기를 꺼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뭐 드세요? 저는 그거는 그럴 수는 있다 생각해요. 물결님이 언니랑 싸우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거는 물결님 속상하겠지만 사실 엄마가 언니 편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럴 때 되게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언니 편을 들어줬다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버림받은 듯한 느낌도 들고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그런 억울한 마음도 있고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물결님이랑 언니가 싸울 수는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엄마가
사실은 그때 조금 그렇게 언니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물결님을 같이 비난한 상황에서는 사실 언니 마음을 받아주고 이런 거는 사실 저도 안 될 것 같고 그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조금 그 물결님한테 그렇게 너는 올라갈 수 있고 저라도 분명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근데 언니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언니가 이제 얘기하는 포인트는 왜 기다려주지 않았고 그냥 올라갔냐는데 그 변명이라고 할까? 그게 좀 저는 더 언니를 화나게 했을 것 같아. 뭐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얘기 있잖아요. 차라리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오히려 언니가 화가 덜 났을 것 같아. 저는 만약 제가 이해를 하는 사람이더라도 그 말 들으면 뭐야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사람 배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내가 몸 피곤해서 그냥 먼저 올라갔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때 다른 사람 그냥 기다릴 수도 있었는데 먼저 올라간 거잖아요. 그건 다 다른 사람 배려랑은 상관이 없는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언니도 좀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솔직하게 그냥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 피곤하니까 내가 기다린다 그래서 뭐 크게 이득되는 건 아니고 그냥 먼저 올라가서 나 네, 좀 쉬고. 배려가 맞긴 맞는데 또 가족을 먼저 배려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배려하면 아예 안 올라타도 되잖아요. 그냥 잡고 거기서 있었어야 그냥 되는 거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서가지고 옆에, 그냥 거기 1층에서 그냥 안 누르고 기다리고 있어도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니가 원한 건 그거였죠. 거기 누르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앉아 거기서 그냥 1층에서 비 안 맞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혼자 올라간 거를 언니가 서운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누르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같이. 언니 올 때까지 그래서 같이. 이제 에이미님은 언니가 서운했을 테니까 물결님이 언니 서운한 거를 좀 알아줄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언니라도 그 말에는 화가 났어.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언니는 화가 났을 텐데 지금 이제 파랑님이 한 얘기가 이제 바라님이 한 얘기는 그걸 알아주는 게 바라님 그게 왜 지는 거냐 사람은 그건 지는 거 같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하셔서 예. 핀트도 처음 예. 그래서 이제 물결님이 그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았겠다. 그 상황에서는 저도 그 언니랑 싸움이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는 저도 그런 배려라든지 언니 마음을 읽어주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처음이 아닌 이상 좀 그러니까 한두 마디 오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사실 상대방 마음을 읽기가 사실 쉽지는 왜 않아요. 어려울 것 같으신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처음에 이게 상대방이 안 좋은 말로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도 방어적이 되거든요. 상대방이 공격하면은 저도 뭐지? 여기서 물러서면은 왠지 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사실 방어적이 딱 되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하면은 그걸 내가 비난으로 딱 응수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상으로도 쉽진 않고 거기다 엄마까지 끼어든 상황에서 제가 말했듯이 엄마까지 거기서 끼어든 상황에서는 더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는 물결님이 언니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내가 너무 피곤해서 먼저 올라왔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사실 언니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피곤하다는데 그렇지 않나? 다른 분들도 얘기를 지금 하시죠. 어떠세요? 막 그렇게 갈등 있는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냐라고 묻는 게 어때요 좀? 좀 힘들지 않을까? 제가 봐도 힘들 것 같아요. 어떤 것 때문에? 일단 약간 전쟁이 일어났다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밀리면 안 될 거. 여기서는 지면 안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니까 힘들지 않아? 바람님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나랑 되게 다르구나라고 느꼈어요, 다들. 정말? 응. 나는 우리 아들하고 하나같이 얘기할 다르다. 때도 가끔 밀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아들하고 얘기할 때도 왠지 어느 순간에 내가 말리는 느낌 들면 갑자기 정신 차려야지 그런 생각 들거든요. 난 그런 생각은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지? 그럴 때 어떤지? 이럴 거 같았어. 다 얘기 안 해. 묻지 말고 해 하고 싶으면 뭐 나한테 허락을 받아서 나한테 허락 안 했어. 바람님 궁금해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물어보는 게 나는 항상 이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 얘가 어떻게 보면은 막 서로 어떻게 보면 막 감정 상하고 막 이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막 나중에 진짜 욕할 수도 있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렇게 막 서로 감정이 너무 상해가지고 막 이럴 때 그냥 제 입장에서는 야 너 왜 그래? 너 지금 감정이 왜 그런 거야? 너 뭐가 그렇게 화난 거야? 이렇게 계속 쓴것 같아. 그러니까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거잖아. 좀 그거 약간 재수없을 것 같아요. 거의 같은 맥락인 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똑같은 마음으로 지기 싫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맞지. 좋게 나는 기분이 안 좋은데. 다를 게 없네. 똑같이, 다를 게 없어. 내가 언제 다를 게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얘기는 지라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 지라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 좋게 화해하지 않는 그런 얘기로 감정을 물어보라고 하는데 뭐 다를 게 없네. 상관없는, 그러니까. 표현을 우리는 지기 싫어서 아라고 하는데 바람이는 어라고 하는 거지 그냥. 똑같이 지기 싫어서. 근데 그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질 것 같다고 하잖아요. 난 그래도 최소한 내가 이길 것 같은 느낌으로 어쨌든 물어는 보는 거 아니야. 어쨌든 뭐라고 대답을 할 거 아니야. 물어봤어. 나도- 이기려고 물어본. 이기면 안 돼? 나도 나 이기고 싶어. 말싸움을 지고 싶어요? 지고 싶냐고. 똑같다는 얘기라니까. 내가 언제 다르게? 내가 결국에 전쟁이 났으니까 이겨야 돼. 전쟁이 난 거를 이기는 방법이 다른 것 뿐이지 똑같아요 그냥. 근데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지 내 말은. 그러니까 그런 게 방법이 똑같이 이기고 싶은데 그게 왜 소극적인? 그게 소극적이잖아. 아니면 본인 그러니까 화내는 건 소극적인 거고 그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물어보는 건 적극적으로 이기는 방법. 그렇지. 그러니까 왜 여기도 또 따지네. 나도 똑같이 이해했어요. 그렇게 내가 이기려면은 새로운 이론인데. 내가 이기려면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이기려고 그렇게 일단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걸 억지로 막 화해하고 막 저 사람 어떻구나. 당연히 안 되지.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니까 야 너 왜 그래?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얘기할 거 아니야. 아마 딴 사람들이랑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다. 다르잖아. 똑같아 지금 이게? 표현 방법은 다른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은 똑같은데. 그래 나도 똑같아요. 나도 당연히 지기 싫지. 나는 지고 싶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아까 되게 의아했어. 너무 다르다 그래갖고 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그 상황에서 똑같아. 근데 뭐 이래서 대단해. 생각했어요. 바람님 그런 사람이었나? 나 집단 왜 하세요? 문제였나? 아니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나 열받지 당연히. 올라오는데 와. 똑같아. 그런 면에서 똑같지. 아니 우리 회장님 한마디 좀 결제 좀 해주세요. 지고 싶어요? 근데 동아배님 진단하면 좀 이해할 것 같아.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당연히 화가 난 상황에서는 타인의 감정을 물어보는 게 쉽지 않다고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화를 내진 않잖아요. 너. 내죠. 뭘 화를 내? 내죠. 이거. 화 안 내잖아요. 화 나면은 정말 끝까지 하고 나서 내 손 다 뿌리치고 확 뛰어나가 버렸잖아. 근데 그 전에는 그냥 누가 뭐라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쵸? 속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속으로요? 아니면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그냥 바로 인정을 해요? 보통 그냥 제가 지고 들어가는 편. 그러니까 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소녀님은? 저는 신랑이랑 싸울 때 신랑이 갑자기 제가- 화를 팍 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지기 싫어가지고 저도 지기 싫어서 같이 소리 질러요? 같이 질도 있어요. 질은 적은 한두 번 더 있을 거고 보통. 아니, 싸우면 그래도 보통 그러다가 근데 제가 결국 딱 뒤돌아서요. 그냥 등을 돌려요? 네. 그 자리 피하려고 해요. 더 말을 안 말하고. 하죠. 그 올라오는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어서 아니 못 추스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등 돌리지 않고 못 추스려서 계속 추스리면? 마주하면 아주 공격적인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잖아. 때리지 않을까요? 막 휘둘러?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 남편이니까 뭐 이렇게 잡겠지, 팔을. 그렇겠죠. 그쵸? 근데 애는? 애요? 나중에 애를 낳으면. 그럼 안 되죠. 그걸 자꾸만 피하면 그 상황에서 통제가 안 돼요. 근데 뭐 남편이랑 싸우는 거니까 여기서 좀 해봅시다. 극단적으로 좀. 응? 둘이 있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예를 본인이 만약에 뭐 나한테 뭐 화가 났어. 그럼 여기 다 보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본인이 뛰쳐나가지 않고 여기 앉아서 끝까지 하려면은 좀 어느 정도 돼요. 그래요. 근데 뭐 저도 처음에 이제 바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렇구나 했는데 왜 안 하는데 막 이렇게 따뜻이 묻는 건 사실 묻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세상 누구도 진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 누구도 진료하지 않거든요. 근데 결국엔 다 혼자 내는 것 같아요. 지고 싶지 않으니까. 지고 싶지 않으니까 끝까지 그 사람을 짓밟아. 그럼 그 사람은 떠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짓밟히지 않아. 그럼 난 지고 싶지 않아. 그럼 게임을 무승부로 만들어 오려면 되잖아요. 그때 이제 관계를 깨는 거죠. 그래서 다들 혼자가 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뭐 당연히 이해돼요. 저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와이프가 이유 없이 짜증내면 저도 짜증이 이제 확 났으니까. 그런데 집단에서 계속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하철에 누가 여러분 발을 빡 밟았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아프면 무조건 똑같이 복수해줘요? 아니 뭐지? 상황 좀 파악하잖아요. 이 사람이 일부러 밟았나? 아니면 밀쳐서 나를 밟았나? 차가 흔들렸나? 차가 흔들렸나? 이렇게 좀 상황을 파악하고, 근데 차가 흔들리지 않아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나를 노려보면서 웃으면서 한 번 더 발을 밟으려고 그래. 이게 그렇게 확실하게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거는 그때는 내가 방어하거나 그 사람에게 맞받아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막 정신없이 막 흔들리고 있거나 혹은 뭐 취객이거나 이게 상황을 파악이 되면 좀 짜증은 나지만 복수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거의 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단 다전 얘기 있잖아요. 변명하지 말고 자기 감정 얘기하고 상대방에서 질문해라. 그러니까 이제 공격하고 방어하면 결국에는 틀어지니까. 그래서 나는 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굳이 지는 거 이기는 걸 따진다면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당장의 승리는 아닌데 궁극적으로 관계에서 그 사람보다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떻게 모르겠는데 좀 큰 사람? 좀 다른 사람이 돼요. 물론 그 사람은 나를 우습게 볼 수 있겠지. 근데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내가 만약에 물어봤어요. 아니 나한테 지금 왜 그래? 지금 나 비난하고 싶어? 너 엄청 비난하고 싶대요. 어떤 마음인데? 좀 더 물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이유 없이 나를 짓밟을 거다. 그럼 저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라면 그걸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굳이 이기고 싶다면 그러면 이기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당장은 아니어도.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화가 나면은 우리 뇌가 바로 공격 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되게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파라님도 집단에서 막 갈등 좀 이렇게 해보면서 피하지 않고 계속 내가 물어봐라 좀. 응? 그리고 하늘님한테도 계속 물어봐라. 이런 것들이 좀 연습이 되니까. 그래서 물결이 그거를 지는 거는 따뜻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좀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좀 해보죠. 근데요, 그렇게 물었는데도 계속 공격적으로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본인 감정을 말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게 좋냐면은 가까운 사람일 때는 너 나빠라고 하지 말고 나 그 말이니까 너무 아프다고. 그리고 그냥 그 감정을 품고 혼자 울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그 사람이 되게 미안해. 근데 변명을 막 하잖아요. 여러분 변명하는 사람 앞에서 미안한 감정은 안 느껴요. 더 짓밟고 싶지. 근데 내가 막 뭐라 했는데 저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울어요. 그럼 그때는 그 사람이 순간 왜 이러지?
내가 뭐 진짜 잘못했나? 제가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건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또 물결님 같은 경우는 또 우는 모습 보고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속상해내가 그런 거지. 속상하니까. 속상하니까. 사실은 저도 사실 그 말은 하지 않는데 요즘에 우리 둘째가 7살짜리인데 이게 툭하면 울어. 무슨 말을 못하게 좀 짜증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말이 여기까지 나요. 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울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 있는데 당연히 그 말을 잡죠. 그게 얼마나 상대방들한테 상처될지 아니까. 근데 나는 심리학자니까 참지만 엄마 심리학자 아니잖아. 엄마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거지. 근데 그때는 엄마가 민망하니까. 사실 저도 그래. 별얘기 안 했는데 이거 울면은 내가 되게 잘못한 것 같은 거야. 그럼 얘한테 사과를 할 수는 없거든. 왜냐면은 얘도 분명히 잘못한 게 내가 사과를 해버리면 얘는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거네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기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별것도 아닌 가지고 울어.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보통 나오게 되는 거는 민망하고 속상해서. 엄마가 그 상황에서 물결님이 울었을 때 엄마가 뭐 어떻게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물결님이 울었어요. 저도 사실 그런 일이 하루에 한 번씩 꼭 있어요. 저희 두 애가 싸우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가만히 그냥 중립을 저는 지키고 싶은데 결국에 제가 나서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치 누구 편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편을 든 것처럼 되면은 저희는 이제 큰 애가 항상 울어요. 하면 꼭 우는 애가 있어요, 항상.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참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물결님이 엄마한테 그런 어떤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랬을 때 엄마가 어떤 말 해주면 마음에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차라리 나 아무 말도 하지 말았어야 좋겠고. 근데 만약에 말을 하길 엄마가 하고 싶다면 그게 이제 에이미님 좋은. 그러니까 제가 울었을 때요? 네, 엄마가 어떤 말을 해주면 물결님이 좀 마음이 좀 언니랑 싸우다가 울었어. 언니랑 싸웠는데 엄마가 언니 편을 들었어. 그래서 속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운 거잖아요. 그때 엄마가 어떤 말? 일단은 편을 안 들었으면 좋겠고 그냥 중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언니 아니 그러니까 중재를 하다가 또 울었어. 울었어요. 그러니까 운 상황이야. 운 거기서 상황이었어요. 질문이야. 그래 속상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좀 받아줬어. 그래 네 마음 너 속상했겠다. 그래 너도 속상할 말해줘.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그러면 좀 마음이 좀 네,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저도 항상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었는데 어떠시냐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집단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집단에서 누가 울면 에이미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만약에 아까 이제 물결 울었잖아요. 아 물결이 속상하겠다. 한번 지금 해볼까요? 아까 울었는데 그냥 아까 못했던 얘기. 진짜 물결이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엄마가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외롭고 진짜 외롭고 그랬을 것 같아요. 나라도 진짜 그 상황이 오면은 진짜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 같은 거 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다는 그런 생각. 이거 이제 막상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엄마한테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엄마가 어디 아픈가. 그렇죠. 그리고 또 엄마가 언니 편 들다가 내가 우니까 그래 너 속상할 수는 있겠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 그래 너 속상할 수는 있겠다 야 이렇게 들으면 그래도 약간 감동받을 것 같은데. 본인이 짜증이 나는데 누가 날 속상하다면 더 열이 받아요. 사실은 가장 좋은 건 물어봐 줘야 돼요. 아이한테 너 지금 마음이 어때? 어떤 마음으로 울어? 그래서 뭐 엄마 나 되게 화가 나. 그럼 어떤 마음이 더 화가 나? 이렇게 묻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엄마가 심리학자가 아니니까 엄마는 그러죠. 그렇지. 근데 본인이 이제 명확하게 그걸 엄마한테 원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야 본인이 나중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어주지 마요. 물어보자고. 저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항상 하는 게 그거잖아요. 제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얘기하고 우린 다 말하고 싶거든. 근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주잖아. 그렇죠? 그래요. 의견을 근데 저는 제 생각에 드냐면 결국에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거니까 뭐 그런 얘기 한다 해도 결국에 돌아서면은 뭐 그 느낌이 강한 거죠, 하늘님은. 예, 그냥 결국에 혼자 사는 거니까 차라리 독립심을 키워서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맞기는 하는데 본인이 혼자 무인도에서 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인 거예요. 완전히 혼자도 아니고 완전히 함께도 아니고 중간인 거야. 그렇죠? 본인이 뭐 박혁거세는 아니잖아. 알았어. 그렇지. 박혁거세도 아니니까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고 본인이 사람 사이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중간적인 부분인 거죠. 아무리 따지면. 근데 저는 그런 얘기가 그렇게 위로가 안 되는데 그냥 만들 수 있어. 위로가 안 되고 결국에는 중요한 건 자기가 참아내고 이겨내고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맞아. 아니 근데 그거 맞을 수 있는데 본인이 앞으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근데 사람들은 이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돼요. 위로가 당연히 안 될 수 있지. 전 이해돼요. 하느님 그게 이해는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싶은데 그걸 안 해주고 어차피 사람은 혼자 이렇게 말하는 그것도 너무 결국 다른 사람한테 도움받고 도움 주고 살아야 되잖아. 그걸 피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굳이 돈 주고받을 필요 없다면 안 주고 무인도 가서 살아야지. 필요가 있잖아. 근데. 변리사 하신다면서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그건 이제 일적으로만 하는 뭐 거 일일도 아니, 거잖아요. 일은 뭐 기계랑 해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하면 돼요. 아니 표면적으로라도 제대로 하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못하는 표면적으로 하는데 진심으로 안 한다 그 말이야. 그래 뭐 어떻게 됐든 어쨌든 사람들은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하늘님이 어쨌든 그거 이렇게 좀 알고 연습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럼 하늘님한테 위로해줄 필요는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편들어줄 필요도 없고 안 하다니까. 해준다고 해도 뭐 안 하다니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으니까. 힘이 들지는 않으니까 그래. 그래서 혼자 참 동아님도 그렇죠 좀 하늘님 얘기. 아니 저는 제가 좀 마음이 되게 상했을 때 편들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동아님 왜 편 안 들어줘? 저요? 편 좀 들어줘 좀. 그게 오늘 누가 얘기할 때 가장 좀 마음이 쓰였어요? 마음이 쓰는 거요? 방금 하느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나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냥 표면적으로만 하는 게 되게 외롭고 안쓰럽게 느껴져요. 이렇게 직접 얘기하면 방금 하느님이 타인의 도움도 필요 없고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사람들과 관계를 지낸다고 말씀하신다는 게 되게 안쓰럽고 또 주위 사람들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주변에서 부모님도 좀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왠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근데 가족 얘기해주는데 가족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별로 안쓰러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느낌보다는 그런 게 없진 않은데 없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결국에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더 강한 것 같아요. 가족들은 하늘님한테 네. 없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바람님 그 종교라는 걸 좀 직접 얘기 좀 해봅시다. 어떤 상황인지.
저는 사실 진로 때문에 걱정이라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 집단을 시작했던 것도 뭐라고 해야 되나, 상담사가 되고 싶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누다신 선생님께 물어봤고, 그냥 항상 하시는 것처럼 기승전 집단이전에 무조건 집단을 해라. 그래서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봤고, 하다가 되게 마음에 꽂히는 말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네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개발하거나 도전하려고 할 거면 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그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정말 약간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게, 그런 식으로 제가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거를 내비친 적이 없거든요. 늘 남을 위해서지 라고 얘기는 열심히 해왔고, 나는 그러면 재밌고 좋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내 스스로에 대한 뭐랄까, 그냥 뭔가 이렇게 남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좀 바뀌고 하면은 내가 신나고 내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일단 놀랐고, 그 다음으로는 그때 마음에 금이 간 사람 얘기했을 때, 뼈에 금 간 사람한테 운동할 거면은 권할 거냐고 안 권할 거냐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못 권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못 권하겠는 사람이 저였더라고요. 제가 금이 가 있었고.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 좀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접었고, 그렇게 접고 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뭘 해야 되나. 나이도 계속 차가고 이제 30대인데 이제 와서 또 뭐 하나 걱정하다가, 그냥 그때 나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스스로에 대한 도전도 나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는 저 스스로 못 믿겠더라고요. 나의 의지나 혼자 뭐 10몇 시간 하면 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의 도움을 빌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침 7시 거의 반까지 무조건 가야 돼서 밤 10시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 토요일 10시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개인 상담 받으면서 수풀림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이 집단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홀드 해놓고 해야 되나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일단 그거부터 물어봤고, 근데 수풀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저는 그렇게라도 이어가라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냥 그거는 그냥 종결하고 다른 집단을 해라. 네가 시간 될 때 해라. 그러니까 일요일엔 시간이 어쨌든 되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 집단으로 옮겨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같이 집단을 하는 사람이고, 나도 나름대로 정이 들었고 그 사람도 들었을 텐데 뭐지? 순간 전혀 저한테는 그 보기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냥 이거를 조금 쉬다가 뒤에 할지 안 할지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가 걱정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이제서야 조금씩 마치 무슨 애기가 말 시작하듯이 이제야 조금 시작하려는 것 같은데 6개월이고 7개월이고 쉬어버리면은 말짱 도루묵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내담자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딱 듣고서 이 사람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라는 게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는데 나중에는 좀 시간 지나니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변 사람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보고 하면서 결국에는 일요일 집단으로 옮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좀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학원이 제가 일을 그리고 12월 이제 30일에 그만둬요. 네,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 거기를 아예 들어가야 돼가지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2월 31일인가 그때 토요일까지가 마지막이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일주일 정도 쉬고 다른 데로 옮기지 않을까. 네,
그렇게 네 나름대로 결정을 했고 신경도 되게 많이 쓰였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이 길을 선택하기까지 거의 10년을 계속 고민하면서 한 선택이라고 제가 이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아예 그럼 다른 진로예요? 아니면 그래도 좀 엄청 큰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말하면은 일단 관세직 공무원 시험을 보고 싶어요. 그 이유가 일단 그게 좀 활동적이거든요, 일이. 그래서 또 집단도 하고 느꼈던 게 이렇게 앉아서만 있으면은 안 좋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되게 답답해요. 지금도 일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하더라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뭐 일반직 공무원도 당연히 시험을 볼 거고 서울시든 뭐든 뭐 해서 당연히 불러주면 고맙게 가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좀 그렇게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그냥 다른 거는 좀 뭐 잡히지도 않고 나이도 점점 차가니까 원서 내기만 하면 다 떨어지고 뭐 그런 것들을 20대 후반에 겪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게 저희 스스로도 약간 좀 저도 그런 항상 뭔가 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항상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내 스스로가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좀 겸사겸사 그래서 좀 한번 빡세게 한번 네, 해보고 싶고 이제 뭐 10년 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일을 하면서 저는 그때 가서 생각하려고요.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일단은 이 길을 상담사 이 길을 선택한 게 아버지의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감수하고 했다는 거를 들었어서 다른 진로라길래 진짜 엄청 마음이 엄청 혼란스럽겠다 싶은 마음과 그리고 되게 집단을 겪으면서 뭔가 무시와 그런 피드백에 대한 결과물이잖아요. 저도 뭔가 제가 이전까지 다른 교육을 하고 있다가 심리상담을 선택했는데 저도 같은 이야기가 되게 아직도 마음에 꽂혀있고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들을 알아채면서 그래서 그게 좀 맞물리는 것 같아서 뭔가 저도 좀 더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따님들은 또 어떠세요? 바라님. 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바람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결정을 빨리 한다? 그냥 바로 진로를 바꿔버리네? 과연 심리 상담사 진짜 하고 싶었나? 그냥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물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는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좀 들어 좋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고 근데 되게 이게 빨리 바뀌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10년 동안 하고 싶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고 싶었다 했는데도 그걸 그렇게 빨리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결정이 일단 하나님 그래서 감정이 어때요? 그러니까 하고 싶었나 이게 조금 바라님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일단 뭐 대단하다 이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 좀 쉽게 흔들려? 한심. 그래 그럴 수 있어. 또 어떠세요? 저는 되게 용기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기가 이전부터 계속 생각해왔던 진로도 변경할 수도 있고 또 공무원이란 것도 또 확실히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조금 현재 나이도 있고 앞이 정확히 보이지 않는 건데 그렇게 결정하고 또 이제 하신다는 게 되게 용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어떤 마음이에요?
그만둔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그만두겠다고 글을 올려갖고 되게 놀랐고 전 상담사를 그만둔다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제가 봤을 때 집단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뭔가 그 끈을 아직 완전히 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일단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상담사 쪽도 계속 집단 일요일날 이제 뭐 무료 상담 못 받지만 좀 내면서 더 열심히 하겠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당장 목표를 하는 것도 이루고 나중에 또 뒤에 또 보고 있는 것도 열심히 해서 꼭 원하는 대로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고 저는 응원해주고 싶어요. 좀 솔직히 되게 좀 약간 하늘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뭔가 10년 동안 되게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집단을 통해서 되게 좀 짧은 기간에 되게 결정을 했다는 생각은 안 들고 오히려 좀 오히려 더 되게 결단력 있고 그만큼 짧은 시간에 되게 오랫동안 고민했던 거를 짧은 시간에 결정한 거니까 되게 이것도 평가가 내가 되게 집중력 있는 사람이고 결단력이 있다면 되게 좀 멋진 친구네 생각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집단에서 항상 말하기 전에 좀 뭔가 항상 주저하고 이런 모습만 봤다가 자기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게 되게 좀 신속해서 응원해주고 싶어요. 물결님은 어때요 좀? 되게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담사 대신 이제 직업 다른 직업 이제 직업도 빨리 구하셔야 되니까 직업 그 준비를 하면서 또 일일의 집단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건 아쉽지 않나요? 네. 근데 아니요? 조금 좀 앞으로 집단에서 못 볼 거라고 생각은 조금 조금 슬퍼? 호감 있지 않았어요? 마음 잡았는데. 잘 접히는구나. 마무리도 합시다. 마무리 하시면서 한술 얘기들 하자. 근데 그 목결님한테 조금만 얘기하면 돼요. 그래?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남들한테 힘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 얘기 했잖아요 저한테. 근데 그 제가 되게 열받는 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남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휴대폰 타자 쳐가면서 물론 남들도 싫어하는 거 알고 저도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너무 힘이 드니까 좀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해 못 하실 텐데 그렇게 안 하면 너무 힘이 드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하지 말란 얘기였잖아요. 그게 뭐 왜곡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되게 열이 받던 게 그게 내가 살아가는 뭐라 해야 되지 생존 수단이라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데 그걸 하지 말라니까 되게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반문한 거죠. 물결님은 힘들면 우시잖아요. 그게 일종의 생존 수단이잖아요. 힘들 때 그걸 알겠어요. 속상한 마음 알겠고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그런지 몰랐고 제가 당한 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 너무 힘든 걸 자주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네가 좀 알아서 해 성인인데 너 그런 것도 못하냐 그런 소리도 막 들어서 저도 좀 뭐지? 그래서 남들이 좀 그런 거 싫어하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알죠. 아는데 알아서 제가 그 파랑님한테도 전화도 하고 막 문자도 보내면서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이러면 귀찮을 텐데 왜 받아주냐면서 막 그렇게 얘기 또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했는데 일단 뭐 제가 안 돼 보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받아주긴 받아주시더라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일종의 그게 제가 뭐라 해야 돼, 생존, 지금은 덜하긴 한데 그게 일종의 생존 수단이라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저 그러신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보통 사람들 모르면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 알면 안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 사람이 이거 싫어하구나 이러면 안 하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싫어하는 거 아시는데도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그러시네요. 하여튼 그 되게 열이 받았어요. 지금은 어때요? 목결님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못했다는 거잖아. 그때는 몰랐어요. 못했고. 그때는 그 당시에 못했고. 그 당시에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모를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해줬다고 그때.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내가- 모르고 저처럼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고 그냥 조언식으로. 그러니까 충고해준다는 걸 아는데도 열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거는 근데 이제는 안 그렇게 얘기 안 하겠대. 그거는 마음이 풀리긴 하는데 근데 좀 근데 하늘이 좀 아까 얘기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아까는 인간은 혼자 사는 거라면서 맞아, 독립심을 남한테 그러니까 그게 그런 뭐냐면은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그러면은 만약 누군가가 일종의- 하늘님 같은 사람이 있어. 제가 하늘님한테 저 너무 힘들어요. 맨날 문자 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인간은 혼자 사는 거야. 네가 알아서 그렇게 했어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좀 뭐 위로를 해주겠죠. 어떻게? 힘들구나 뭐 속으로는. 이거 알아서 해. 그러니까 그래도 받아는 줄 거다. 그러면 누군가가 계속 매일매일 하루에 10통씩 문자 보내면은 하늘님은 다 받아주실 거야. 하늘님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강박증이라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하늘님은 힘들어서 사람들한테 문자 보내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내가 남한테 민폐인지 알면서도 나는 내가 이렇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괴로워서 보내는 거다. 그런 지금 얘기시잖아요. 문자를 보낸 이유가. 근데 만약에 그럼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늘님 같이 정말 힘들어서 이렇게 아니면 나 자살할 것 같아. 그래서 하늘님한테 보냈어요. 그럼 하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표면적으로는 받아주고 속으로는. 그러니까 저도 그 문자를 보내는 게 결국에는 표면적으로 보낸 거죠. 왜냐면 이걸 그 메시지가 난 아까 인간은 혼자 사는 거 고개 끄덕하면서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얘기는 좀 약간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뭐지? 약간 혼동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자기 증세 같은 거라서 조절이 안 그러니까 만약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저는 누군가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해주고 정말 그 사람 마음을 공감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왜 공감이 안 되죠? 무슨 이해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것이 정말 나의 절박하고 내가 문자를 누군가한테 나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로 자기의 생존 전략이라면은 누군가 하나님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면은 그래 너가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너라도 열심히 이렇게 해주고 정말 너를 그러니까 저는 근데 받아줘야 표면적으로만 한다니까 표면적으로. 그거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거를 그런.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귀찮아하지 않고 정말 적극적으로 해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제가 상대방이어도 귀찮을 것 같은데 귀찮아서 그러니까 저도 알긴 알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귀찮게 느끼는데 하여튼 그게 일종의 표면적으로 하여튼 그걸 안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 자신을 생각하는 거랑 자신이 남한테 기대하는 거랑 다른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안 달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늘님은 누가 자기한테 위로를 해줘도 그게 피상적으로만 느껴지니까 나도 피상적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본인은 진심을 알아달라고 남들한테 아니 그걸 안 알려주는 그렇지 않아요? 진심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문자해주면 되는 이게 네 맞아. 그러니까 근데 어디 이제 호소할 때라도 있으면 그걸로 족한 거지. 상대방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냥 수풀님도 지금은 덜하긴 한데 그냥 보면 그냥 읽고 알았다. 씹으시거든. 그냥 그 정도만 해도 그냥 그렇구나 이런 아니 그런 문자- 것도 없어요. 그냥 읽고 씹으면 그래도 상관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되고 어제 문자를 보냈다는 그 자체로 그냥 본인이 그런 것 같아요. 힘을 얻는 거예요. 아. 배설 뭐 이런 거네, 배설. 그렇다고 그래요. 마무리들 합시다. 하나님부터 합시다. 얘기 못 꺼냈으니까 오늘 어땠는지. 근데 앞에 하던 얘기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하여튼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전 물결님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해서 좀 마음이 편해졌고 그리고 이제 집단에 나온 게 좀 훨씬 예전보다 훨씬 더 편해져서 뭔가 다른 일상생활에 적응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조금 그런 마음이 들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늘 집단 쉬고 왔잖아요. 그래서 쉬고 오면서 약간 그때 제가 좀 그때 이후로 좀 많이 풀렸다고 했잖아요. 좀 많이 기쁘고 우울한 기분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많이 풀려서 이거를 갑자기 막 그만둬도 될까 막 그만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구나 싶었고 그리고 오늘 얘기하면서 저는 솔직히 내가 잘못했으면 고치려고 잘못했나 제가 잘못했나요 이렇게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못을 따지기보다 이렇게 상대방이랑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단은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엄청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데 되게 근데 반가웠는데 또 오랜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고 뭔가 물결님 이야기 들으면서 예전보다 뭔가 더 조금 마음이 뭔가 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뭔가 예전보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좋기도 하고 또 물결님이 어찌됐든 이렇게 집단하고 또 엄마한테 조금의 그런 시도를 했었다고 해서 내 감정 이야기하고 했었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좋았고 그리고 바람님 제가 교육 그 전공을 계속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바꾼 그 한 번의 경험이 있어서 뭔가 저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아직까지도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봤을 때 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게 물론 결단을 분명히 내리신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쉽지 않았을 거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는 그냥 막연한 저의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나무님이나 수풀님한테 조언을 얻고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하신 것 같아서
조언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큰 힘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남 얘기하듯 한다. 나만 얻을 수 있나? 아니 그러니까 근데 좀 부러웠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것까지 못하고 있는데 뭔가 그런 것들을 더 저보다 집단 짧게 하셨는데 이렇게 벌써 나는 것 같고 벌써 이게 좀 깊게 된 것 같아가지고 근데 부러우면서도 또 뭔가 걱정도 사실은 돼요. 걱정도 되고 하는데 그래도 다른 집단을 하신다니까 좀 덜 걱정이 됐고 그리고 네, 또 다음 주에 봬요. 이상입니다. 저는 일단 손님 되게 오랜만에 뵈서 되게 반가워요. 몸 괜찮으신 거죠? 반갑고 좋고 물결님이 오셔갖고 그 예전에 올렸던 글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글 내려가 있고 어쨌든 그 전에 올렸던 글이 남아있는데 되게 내용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좀 시샘도 나오고 그랬는데 오늘 오자마자 또 얘기가 약간 좀 막 다운된 얘기라 갖고 약간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 사람 마음 나도 하기 심리가 금방금방 바뀌긴 했는데 근데 얘기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물건이 되게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절대 화를 안 내세요 저한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집단하는 하루하루 맨날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비난만 하고 어머니는 계속 받고 돌아서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면에서 사실 나는 계속 지금도 욕을 하고 화를 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못 해주시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편으로 좀 부러운 면도 있었어요. 아까 이 얘기를 못 해갖고 그래갖고 좀 어쨌든 약간 좀 부러웠다는 생각도 약간 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지기 싫어갖고 먼저 얘기하는 게 힘들다고 전 나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주변에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직접 더 물어보지 못하겠고 또 오늘 집단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다 다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걸 깜짝 놀라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있구나 생각했다가 아니구나 되게 좀 속을 좀 안 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구나 해갖고 되게 좀 큰 위안을 얻었다고 해야 될까. 위안을 얻으면서 그거를 먼저 표현하는 게 진짜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표현을 먼저 해줬던 사람이나 주변에서 그런 표현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했던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바람님이 오늘 좀 후기에서 어제 남긴 글에서 뭔가 막 사람들 무시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만두기 전에 좀 표현하고 싶다고 하고 되게 좀 듣고 싶었거든. 근데 그 얘기를 하나도 못 들어서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는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 좀 되게 좀 듣고 싶은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 하나도 못 들어서 좀 되게 아쉽고 이상. 저는 아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물결님이 이야기 말씀하시면서 다수결의 의견을 따른다고 하신다는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다수결이 물결님 잘못했다고 한다고 해서 물결님 기분 상한 게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시지 해서 솔직히 되게 좀 불편한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실까. 또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타인과 이야기할 때 시시비비 잘잘못을 되게 많이 가리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마음 계속 드는데 좀 그러지 않고 좀 타인의 감정을 좀 더 보고 물어봐야겠다. 좀 계속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좀 감정적으로 그렇게 대화했으면 해야겠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라님 이야기 하시는 게 좀 되게 응원해야 될 길인데 많이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저는 우선은 소녀님 오늘도 밤샜어요 어제? 진짜 힘들겠다. 나 그 얘기 듣고 어떻게 그렇게 힘들까 생각도 들고 그래도 오늘 와줘서 기뻐요. 밤에도. 근데 너무 무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다 몸 상할 것 같아서 맨날 밤새서 이렇게 오면은
좀 그거 같고 어떻게 조정으로 좀 되면 좋겠는데 그리고 물결님이 얘기했을 때 사실 저는 그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 애들 싸우면서 그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때 엄마 참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속상하게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물결님은 좀 약간 항상 제가 느끼기에 안쓰러워요. 아마 다른 사람은 그렇게 느끼는데 안쓰럽고 안타깝고 좀 잘하지라는 생각을 가끔 그랬지 말고 그때 좀 요령 있게 하지. 그러니까 내 말은 물결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좀 영리하게 요령 있게 행동하면 좀 나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마 엄마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은 좀 이렇게 할 때 좀 요리조리 애들도 그렇거든요.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 애들이 있고 혼날 때를 이렇게 타이밍을 드러나게 잘 피해가는 애가 있고 꼭 그 자리에 있는 애가 있고요. 혼날 타이밍에 그러면 진짜 혼내면서도 안타까워. 진짜 그러면 더 화가 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물결님은 제가 느끼는 느낌 거예요. 왜 그 타이밍에 그렇게 있을까? 조금 이렇게 유도리 있게 피할 수도 있는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느껴졌고 그다음에 바람님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좀 더 깊은 얘기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파랑님은 제가 이제 처음 왔을 때 파랑님보다 지금 되게 많이 편안해 보여요. 말하시는 것도 그렇고 아까 놀란 게 제가 무슨 얘기했더니 바로 반박하셨잖아요. 아주 거의 망설임 없이 바로 그 반박하시는 모습이 예전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예전에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이거 반박해도 되나 마나 고민하고 반박했는데 바로 그냥 반박에 바로 들어오는 거고 굉장히 많이 편안해지셨다 그런 생각 들었고 그다음에 하늘님은 좀 연구해 봐야겠다. 항상 들으지만 항상 뭔가 좀 굉장히 좀 다른 사람. 좀 뭔가 독특한 그런 걸 항상 느껴요.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제일 좀 연구 대상 그런 느낌이 들고 본인 그렇고 도마뱀님은 아까 얘기하다가 우리 남편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사실 들었어요. 우리 남편하고 내가 싸울 때 나는 막 공격하면 우리 남편은 화는 절대로 안 내요. 지금까지 10년을 살면서 저한테 눈을 부라린 적도 없고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냥 피해요. 싹 하고 한 번도 저한테 뭐 욕을 하거나 나쁜 말 한 적도 없고 근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저는 일단 처음 드는 생각은 일단 물결님한테 되게 서운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사실 되게 걱정이라기보다는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되게 신경이 되게 많이 쓰였어요. 왜냐면은 그때 제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비유적으로 그냥 진짜 집단을 하기 힘들 정도로 막 곤란스럽다라고 글을 남겼을 때 막 가지 말아요 막 먼저 댓글도 남겨주고 그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제일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신경이 쓰였냐면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미리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별 부담이 안 돼서 사실 그렇게까지 날 그렇게까지 신경 쓰진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물결님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막상 아까 그냥 지나가서 조금 그냥 뭐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많은 거고 그다음 아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냥 적었어요 막 이런데 접는 거야 본인 자유의지지만 그때 나한테 한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접을 수가 있냐고 나한테 엄청 뭐라고 했어. 어떻게 사람이 처음 호감이 가면 끝까지 가야지 마치 죽을 때까지 가는 것처럼 얘기해놓고서 어떻게 사람이 마음을 바꿀 수 있니? 그래서 선생님 결국에 본인은 접었어요. 그냥 접혀지네요. 약간 이런 느낌. 접은 것도 아니야 그냥 알아서 저 사람이 별거 아니니까 접혀졌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한편으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이해는 가요. 그렇긴 한데 좀 아쉬워요. 그래서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그런 거를 좀 이제는 좀 그냥
좀 진짜 말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무시하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기회가 남았네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아니 자꾸 솔직하게 말 안 할게요. 그냥 지금 얘기한다고? 아니 그냥 예고로 그러니까 진짜 무시하다 못해 신경도 안 쓰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집단에서.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본인 얘기예요. 소녀님이랑 에이미님도 좀 마음에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듣다 보면 그냥 외면한 적이 많았어요. 그냥 소녀님도 약간 좀 그냥 속으로 한숨 쉬고 마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시하는 감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듣고 싶다고도 얘기를 하고 나도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우리 물결님 그 엄마랑 언니 이렇게 하면서 또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잘잘못을 따지면 가장 속은 시원하죠. 내가 이긴다면. 그렇죠? 내가 이겼고 너는 잘못했으니까 내 모든 감정이 정당화처럼 되는 거 느껴지는데, 사실 그렇게 잘잘못을 따지려면 결국에는 다 법원에 가야 돼요. 민사사건 걸어가지고 정말 사소하게 몇 대 몇으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는 그럴 만한 진짜 민사까지 가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렇게 따진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느끼는 감정, 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인 거고, 근데 그걸 우리가 소통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냥 마치 객관적으로 일을 환원시켜서 감정 빼고 따져보자, 이제 이런 논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이 이제 화낼 때, 사실 이제 물결님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좀 비난을 받고, 저는 파랑님 엄마 그런 줄은 몰랐는데 사실 그게 되게 짧게 했지만 들으면서 되게 좀 진짜 힘들겠다 그러면서 진짜 부럽겠다 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못 뵀지만 물결님 어머니도 그렇고 파랑님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다 그렇겠죠.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아이의 감정이 어떤지를 보고 내 감정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대해야 되지 방법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랑님 어머니가 선택하신 방법은 우리 아들의 감정이 시시각각 변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 반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들어주자, 내가 참자가 된 거고, 사실은 그 시작은 아들을 위한 거였겠지만 사실은 아들의 감정보다는 방법이 가장 중요해지니까 이제 아들은 본인이 화낼수록 본인마다 더욱더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물결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딸의 감정이 어떨지보다는 얘한테 내가 뭘 가르쳐줘야 될까, 그래 이럴 때는 내가 얘한테 가르쳐줘야 된다는 방법이 남으니까 본인 감정은 더 상처받잖아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계신 분도 그렇잖아요. 국민들의 감정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잘잘못 따져보자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잘잘못 따졌을 때 어느 한쪽이 100% 잘못하는 일은 절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아니 교통사고를 요즘에 일방적으로 누가 하더라도 웬만한 경우 아니면 100%가 사실 이런 건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당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좀 매 순간마다 좀 감정 보는 연습을 집단에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결님 집에 가서도 좀 불편할 수 있더라도 언니한테, 언니 내가 그때 다시 언니한테 싸움을 걸거나 내가 화를 내려는 건 아니라 내가 그때 언니가 느꼈을 감정을 내가 안 물어본 게 좀 마음에 걸려서 언니 그때 내가 먼저 왔을 때 언니 감정이 어땠는지, 나 비난하지 말고 나도 내가 언니 입장에서 잘못했다는 걸 인식은 하는데 나 그때 언니 감정이 어땠는지, 좀 황당했는지 화가 났는지 속상했는지 내가 그게 좀 잘 느껴지지 않아서 나만 변명만 했던 것 같다. 그걸 한번 물어봐요. 그리고 사랑님도 엄마 내가 이렇게 화낼 때 엄마 감정이 어떠냐고 본인도 좀 물어봐요. 그래서 사실은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해주지 않은 걸 해주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는 부모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매 순간마다 감정과 감정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계속 소통하다 보면은 적절한 포인트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들 이기고 싶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이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저 사람 마음이 어떠시라고 묻고 내 감정에 정확히 대답하는 게 굳이 이기고 따지자는 걸로 하자면 결국에는 이기는 거예요. 제 말이 그 말이. 근데 거기다 대놓고 너 무슨 생각이 나? 아예 그렇지 않죠. 이런 거. 오버했어. 그래. 그래서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자면은 내가 이기면 저 사람은 져야 돼요. 그래서 그 패러다임을 좀 벗어나면 좋겠어요. 누구도 지고 싶어 하진 않아. 정말 누구도. 그럼 여러분 정말 평생 혼자 살아야 돼요. 누구도 지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냥 함께 하는 거, 함께 마음 나누는 거 집단에서 연습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결인 집단에 이렇게 왔을 때 본인이 힘든 것들이 개인적으로 사라지는 거는 사실은 생각보다 빨리 일어나요. 본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근데 사실은 집단이 진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집단에 왔을 때 힘든 거는 좀 많이 사라져요. 정확히 소통하면 소통하지 못해 생긴 것들이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거는 계속 또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좋겠고요. 그래요. 바람이 2주 남은 부분 시간 뭐 많지 않지만 계속 좀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종교를 하시게 되면은 종교를 회귀를 해야 돼요. 한 주를.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편하게 뭐 바람이 얘기 또 하셔도 이제 좋고 마지막 주 31일은 이제 그때는 진짜 바람님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종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갈변리는 좀 사실 너무 급하게 가시기도 했고 보통 집단 들어온 지 10회가 안 됐으면 종교 얘기를 따로 하진 않아요. 10회가 생각보다 짧아서 별로 할 얘기들이 없어서 근데 이제 바람님은 10회 넘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뭐 전체적으로 같이 얘기도 하고 1대1로 한 사람씩 다 얘기 주고받을 시간들이 있을 거니까 네, 가능하면 다음 주, 다다음 주 빠지지 않고 보시면 좋겠고 다음 주도 종교력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다음 주 종교는 일반 그냥 우리 집단을 하는데 뭐 편하게 그냥 바람 얘기도 했다가 다른 얘기도 했다 하는 거고 마지막 주만 이제 종교 얘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쉬지 않고 24일 어차피 아침이고 31일 아침이니까 쉬지 않고 저 다음 주에 못 올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가족 행사 있어서. 아 그래요? 그럼 다다음 주에 네. 만나서 이렇게 합시다. 그래요. 후기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마치겠습니다.